3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이제 기권으로 가볼게요. 기권. 자, 기권의 성분을 보면 질소가 78%고 산소가 대략 한 21%, 20에서 21%가 그래. 그럼 이거 두 개만 합쳐도 이미 99%야. 그래서 지구는 대기권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가 우주를 따지면 앞에서 막 빅뱅 이후 수소, 그 다음에 헬륨 이런 게 우주에는 또 얘네들이 거의 다잖아. 근데 정작 지구는 이런 애가 별로 없어. 왜냐면 지구는 그 초신성 폭발에 의한 잔해물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원소들이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지구는 내추럴한 상태의 항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진 걸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재결합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지구 대기권 살펴볼게. 자, 세로축이 높이야, 높이. 자, 지구 대기권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특징이냐면 대략 높이 여기 지나가니까 한 20에서 30km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아는 오존층이 있어. 오존층의 특징이 뭐냐면 자외선을 흡수해. 물론 100% 흡수하는 건 아니고 지표면으로 내려오는 자외선이 있지.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야, 자외선도 얘들아 일종의 에너지야, 에너지. 그러면 여기 오존층에 될 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간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두툼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쯤에 중간에 쬐끄만 난로 하나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 핫팩 하나 중간에 껴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가 지표면이야. 지표면이면 지구지, 지구. 지구도 하나의 난로야. 그럼 얘들아, 지구로부터 이게 이제 한 20도씨, 지표면의 온도가 가로축의 온도야. 지표면 온도가 평균 한 15도에서 20도 정도라고 보면 하늘로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이유는 뭐냐? 그냥 지구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래서 하늘 가면 온도 엄청 추워. 산에 가면 춥잖아, 얘들아. 응? 그래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중간에 핫팩에 가까워져.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바뀌는 구간까지를 대륙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지구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륙권, 속충권, 중간권, 열권은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가 이제 여기 중간에 난로 껴있으니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얘의 영향력이 뭐 죽을 때까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어느 순간 온도가 다시 떨어지지. 그러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중간까지를 성층권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한 거고.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다 하늘 올라가면 또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온도가 올라가. 이유는 뭐냐? 여기서부터는 태양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야, 지구보다 태양이 월등히 뜨거운데 뭐. 태양의 영향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쭉 하고 뜨거워지는 거지. 그래서 잘 알다시피 밑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그럼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볼게. 야, 얘는 이름이 대륙권이다, 야. 그럼 무슨 현상이 있어? 대류가 있겠지. 대류라는 현상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밀도차야. 밀도차. 그래서 온도가 뜨거우면 더운 대기, 더운 공기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는 하강을 해서 왜냐하면 뜨거우면 터지니까 밀도가 작아지는 거고 차가우면 뭉치니까 밀도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차가운 애가 내려오고 뜨거운 애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섞이는 걸 우리는 대류라고 부르고 이 대류가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게 바람이야. 바람 부는 게 대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름이 대류권이야. 그리고 얘네 2단원에서 배웠잖아. 상승 기류가 생기면 뭐가 만들어져? 2단원 돌이켜봐. 구름이 만들어져. 그럼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게 뭐야? 기상현상이지. 기상현상이 뭐냐? 눈 오고 비 오는 거야. 수증기가 구름 만들잖아.
대체 그러니까 이게 대륙권의 특징이 사실 이 정도 이미 니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잠깐 까먹었을 수는 있지만 태어나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면 그 학생 문제 있는 학생이야. 까먹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들으면 맞아 저런 거 있었어 정도는 돼야지. 자, 대륙권의 특징이야. 자, 성층권으로 가면 자 특이한 게 있어. 자, 성층권은 밑에가 온도가 차가워. 위에가 온도가 뜨겁고. 그럼 무슨 소리냐면 밀도가 큰 애가 밑에 자리 잡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대류가 안 일어나. 한마디로 바람이 안 불어. 상승 기류도 없어. 바람이 안 불으니까 공기가 안정적이지. 바람이 안 불어.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뭐 비행기 타면 난기류 뭐 이런 거 여기쯤에 있는 거지. 얘는 난기류가 없다고. 그리고 상승 기류가 안 생기니까 뭐가 구름이 안 만들어져. 구름은 무조건 상승 기류야. 구름은 무조건 상승 기류. 그러니까 비, 눈이 없어 이 동네는. 그러니까 공기가 상당히 안정적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국제선 항로로 쓰여.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얘들아 여기가 뭐 이제 서울이야. 서울에서 제주도 갈 때는 여기가 이제 대륙권 끝이라고 치면 야 그럼 서울에서 제주도 갈 때도 저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안정적인 공기 타고 가면 기름도 아끼고 좋잖아요. 근데 올라가느라고 기름 다 써. 서울에서 제주도 가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지? 근데 서울에서 미국 갈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가면은 여기 중간에 대륙권에서 막 바람도 불고 공기 저항도 세고 그러니까 그게 다 연료 에너지 손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예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게 낫더라 이거 좀 환산해 보니까. 그래서 국제선 항로로 쓰인다라는 게 이런 뜻이라고. 한마디로 멀리 갈 때 의미가 생기지. 야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저런 무슨 여기까지 올라가느라고 고생 더 하지. 더 멀지 더 멀어. 무슨 말 이게 대체 이게 그런 얘기야.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대류가 없어. 자 핵심 뜨거운 애가 밑에 있어야 대류가 생겨.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차가운 애가 밑에 자리 잡고 있으면 끝! 하고서 이제 대기에 이동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간권으로 가봐. 중간권은 또 얘랑 시스템이 비슷하잖아. 그럼 여기 대류가 생기지. 그럼 구름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상승 기류가 있잖아. 근데 구름이 없어. 왜? 여기 수증기가 없어. 수증기가 없다고. 공기가 희박해. 거의 사실상 중간권부터는 말이 대기권이지 공기가 매우 희박해. 10번쯤 가잖아. 이름은 대기권이라고 붙여놨지만 거의 반우주급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대기가 많아. 근데 여기쯤 가면 대기가 많아가 아니고 야 여기도 공기 좀 있다야. 있으니까 우리 대기권이라고 이름 붙이자. 그래서 여기가 여기 10번까지가 지표면으로부터 1000km라고. 그럼 1000km면 지표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km 이내에 거의 99%의 공기가 모여있다고. 대부분의 공기 당연히 대륙권에 제일 많지. 그 저기 중간권 넘어가면 공기가 없어. 그냥 공기가 많다가 아니고 야 있네? 이런 느낌이라고. 야 여기도 분자 하나 있네. 뭐 약간 10번까지 가면은 야 찾아보니까 있긴 있다야.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10번쯤 가면은 많이 대기권이지 거의 그냥 우주급으로 보면 돼. 사실상. 자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중간권은 대류는 생기고 바람은 부나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없어. 수증기가 요금차에만 몰려있다. 대체 여기까지. 그리고 10번 가면은 온도가 쭉 올라가는 이유는 이거 태양 때문에 그래. 당연히 태양에 가까워지면 무조건 뜨거워지는 거지. 태양이 울트라 짱이잖아.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대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거 시험 하나 나왔지? 다음 주에. 그치? 예를 들면 뭐, 다음 주 대륙권의 특징이 아닌 것을 뭐 이렇게 해서 1번, 뭐 어쩌고, 2번 어쩌고, 뭐 3번, 국제선 항공 통로로 쓰니까 그럼 3번 부르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시험이 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낼 거야. 뭐 더 어렵게 내봐야 뭐하냐.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한데. 자, 이제 물로 가볼게요. 물, 바닷물. 잘 알다시피 수권은 뭐 대부분 다 바닷물인 거 다 알지? 그치? 그리고 담수 중에는 누가 제일 많아? 담수 중에는 빙하가 제일 많아.
참고로 빙하 얘기 잠깐만 해볼게. 빙하는 여러분들이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아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 아니야. 빙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눈이 와. 그럼 눈이 오면 눈이 쌓이잖아 얘들아. 근데 여러분들 겨울에 눈 한참 올 때 돌이켜봐. 눈이 쌓였지. 그러면 저기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눈이 시간 지나면 녹아. 근데 저기 처막 구석에 막 구석쟁이에 있는 애들 눈 있지. 쟤는 안 녹잖아 잘. 한 일주일 추우면 금방 안 녹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어느 날 저기 가보면 저기 뭐 돼 있어? 얼음 돼 있어. 눈으로 유지가 안 돼. 어느 날 보면 저기 구석에 얼음동이 돼 있다고. 그게 빙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눈 쌓이고 안 녹고 눈 쌓이고 안 녹고 그게 몇만 년 동안 쌓인 게 지금의 빙하야. 그러니까 빙하가 바닷물 녹은 게 얼어서 된 게 아니야 얘들아. 눈 쌓인 게 안 녹은 게 오랜 시간 지나면서 얼음으로 변신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빙하는 눈덩어리야 눈덩어리. 그리고 또 하나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 얘기해 줄게. 남극은 그래서 여러분들 남극 대륙이라는 말 있지. 남극은 땅덩어리가 있어. 그래서 그 위에 눈이 쌓인 거야. 그래서 빙하가 만들어졌어. 근데 얘들아 북극은 땅덩어리가 없어. 어느 날 바다에 눈이 쌓여서 그게 얼음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가 갑자기 겁나게 뜨거워져 가지고 남극과 북극의 모든 빙하가 녹는다고 가정을 하면 남극엔 땅덩어리가 남아. 근데 북극은 사라져. 왜? 한마디로 바다 위에 얼음섬이 있는 거야 북극은. 북극은 땅이 없어. 얼음섬이야. 다 녹으면 소멸되는 거지. 요런 내용들은 뭐 책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그래도 좀 유리하지. 왜냐면 이런 건 어디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책 같은 데 없어. 잘 안 나와 그런 거. 그래서 빙하는 참고로 그런 얘기고 숙관으로 가볼게. 숙관은 2학년 때 작년에 배운 거야. 자 여기가 바다 해저. 그 다음에 여기가 수면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여기서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 바닷물이 섞여. 그게 뭐야? 파도야. 파도 치는 원인은 바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섞여. 그래서 이 동네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부르지. 온도가 엇비슷해. 물론 물속으로 내려가면 차가워져. 근데 그 온도 편차가 전체적인 포지션에 비해서 막 몇 도씩 뚝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를 혼합층이라고 불러. 그래서 혼합층은 온도로 표현하면 온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엇비슷한 온도를 유지를 해. 그 높이가 대략 한 200~300m 정도. 수면으로부터.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차가워지지. 그래서 어떻게 돼? 온도가 뚝 떨어져. 이게 뭐냐? 수온약층. 자, 수온약층의 온도를 보니까 차가운 애가 밑에 있네. 대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안정적이야. 왜냐면 차가운 애가 무거워. 무거운 놈이 밑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 물이 섞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뚝 떨어져. 온도가. 그리고 심해층은 잘 알다시피 심해층은 그냥 졸라 차가워. 다 차가워 그냥 얘는. 참고로 심해층 가면은 바닷물의 온도가 몇 도냐면 대략 -4°C 정도 돼. 그럼 특이사항이 있지. 안 얼어. 왜? 4°C인데. 왜 안 얼어? 왜 안 얼어? 물 몇 도에 얼어? 왜 -4°인데 왜 안 얼어? 그렇지. 소금물 염분 들어있으면 얘들아 이걸 나중에 화학적으로 어느 점 내림, 정확히는 여러분들 작년 2학년 때 혼합물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순물질보다 혼합물이 되면 끓는 점도 높아지고 어느 점이 내려간다. 그게 잠깐 나와. 그래서 그래. 심하게 -한 5도까지도 내려가. 겁나게 차갑다는 얘기지. 얼음물이잖아. 완전 얼음물. 좀 그렇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안정적이야. 그 심해층은 한마디로 심지어 알지도 못해. 여기는 뭐 가지도 못해. 왜 그러냐면 얘들아 물 10m가 흔히 일기압이라고 얘기해. 그럼 막말로 100m만 내려가도 10기압이야. 맨몸으로 가지도 못해. 일단 무엇보다 사람이 버티지 못해. 그리고
잠수함 같은 거 뭐 만들어서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럼 뭐 주워 먹으려고 여기까지 내려가. 그 개고생해가지고. 뭐 이거 뭐 있어? 금덩이 있어? 그럼 찾으러 내려가겠지.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야. 얘가 10,000m가 조금 넘어. 지상 위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란 말이야. 근데 마리아나 해구가 10,000m가 넘어. 전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 이 마리아나 해구 밑에는 가본 적도 없고, 가도 뻗지도 오래 뻗지도 못하고 잠수함 같은 거 만들어서 저 밑에쯤 내려가면 다 찌그러진다고. 뻗지질 못해. 그래서 얘들아 의외로 저 심해에 있는 생명체가 우리가 이제 흔히 바다 생명체라고 부르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바다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막 10%나 아나?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 한마디로 저 심해는 한마디로 뭐 공룡이 사는지 뭐가 사는지 알지도 못하는 게 더 많다는 거야.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내려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심해.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심해층은 그러니까 빛도 안 들어와. 깜깜하지. 빛이 아예 안 들어와. 그러니까 누구 사는지도 몰라.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다 했다. 다음 페이지. 생물권은 그냥 니네 다 아는 거고, 외권은 뭐 대부분 태양이지 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여기서 좀 중요해 얘들아. 근데 상호작용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야 예를 들면 간단히 말해보자. 야 비가 와서 땅이 패였어. 그럼 우리 아까 배운 5가지 권 있잖아.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건 외워야 돼. 그럼 비가 와서 땅이 패였다. 무슨 권이 무슨 권한테 영향 준 거냐? 예를 들면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 준 거지. 맞잖아. 예를 들면 사람이 걸어가다가 저 발자국이 생겼다. 예를 들면 그럼 이게 누가 누구한테 영향 준 거야? 생물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준 거지. 이런 거야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좀 모질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래 안 될 수도 없는데 좀 몇 가지 까다로운 게 몇 가지 있긴 해. 그래서 얘들아, 자 126, 127은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126, 127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좀 어느 정도 좀 암기하면서 신경은 써야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넥스트 페이지 봐봐. 128페이지는 숙제로 할게. 딱 한 페이지야. 이 챕터는 숙제가 한 페이지야. 자 그럼 윤재야 지금부터 126, 127을 우리 교실에서 읽어보고 윤재는 126, 127 하고 뒤에 풀면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야.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나는 동영상은 이 3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끊을게요. 왜냐면 어차피 126, 127 읽으면 끝나는 거니까 오늘 수업 끝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 범위고 시험 문제는 한 10문제 정도 낼 거고 난이도는 결코 어렵지 않게 물론 한두 문제는 이거 조금 헷갈린다 되게 어렵다가 아니고 야 이건 조금 헷갈린다 하는 거 내야지. 그래야 변별도가 있으니까. 만점 맞는 사람은 있으면 또 한두 개 틀리는 사람도 있어야잖아. 그 정도 수준으로 낼 거야. 자 오늘 수업은 일단 동영상 기준으로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는 결석 안 하지. 동영상 그동안에 3주씩이나 보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자, 나머지 친구들은 여기 126, 127 한 번씩만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선생님은 동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